예,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 왜곡죄 여진 계속입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통과를 했습니다. 여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본회의 앞두고 이 안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 왜곡죄가 일단 위헌이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님?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이걸 어떻게 막죠? 어떻게 막죠? 일단 이거는 원래 처음에 취지가 뭐였냐면 판사는 아니고 검사까지가 대상이었어요. 예. 송영길 대표 얼마 전에 위법 증거 수집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국가가 위법 행위를 해서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가에는 늘 폭력이 내장돼 있는데 왜냐면 사람 인신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소지품 같은 거 압수수색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이때까지 어떤 그 역사를 보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어떤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막상 재판에 갔을 때도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위법하게 했는데도 검찰은 책임을 안 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선고에서 소송에서 전내기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판사까지 포함되는 걸로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검사의 검찰권 남용을 제어한다는 그 아이디어에서는 논의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형태의 이런 법 왜곡죄는 사실 전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세요? 네. 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재판을 했을 때 재판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 그 판사들한테 줄줄이 다 소송하고 고소하고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틀림없이. 근데 성안된 법안을 읽어보면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치가 저는 아주 미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저런 논란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 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인데 법이 통과되기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수정안이 통과되는가 하면 이거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고 심지어 법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본회의 안건이 상정되기 한 30분 전에 수정안이 어떻게 됐냐면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한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위헌의 소지를 최대한 줄였다. 이렇게 민주당은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형사사건이면 사실 더 문제죠.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는요, 이 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되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법 왜곡죄라고 하면서 외부에 혹은 다시 판사가 그 판사의 최종심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는 점에서 이거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사의 뭐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판사가 법률과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 왜곡죄를 통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판결을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판결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법관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완전히 지금 졸속으로 추진됐을 뿐 아니라 이 사고 자체가 애초에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이제 대선 국면에서의 파기환송심
네. 판결이나 직연 재판부의 판결 등등에서 국민들이 이런 중요한 내란 사건이나 뭐 중요한 재판들에 대한 판결들을 봤을 때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죄가 나온 건데 일단 후폭풍은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존경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진관 판사 고소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많은 판사들 중에 몇 명 문제된 사람에게 이걸 뭐 이를테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사법부 전체가 난장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뭐 사실 그러면은 사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좀 유리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고소고발해가지고 또 그 사람 압박할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뭐 이렇게 할 거고 그랬을 때 과연 1심, 2심, 3심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글쎄요. 그 본회의 통과 30분 전에 수정해서 이렇게 뚝딱 처리하는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의 문제와 별도로 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일인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조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아, 있습니다. 이거 오늘 큰일 났네요. 법 왜곡죄를 두 분 다 이제 반대하는. 아니, 싫어하실 수도 네.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음흠.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토론을 더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이제 본회의는 통과가 됐으니까 이 네네. 법은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 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어제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 뭐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네. 근데 사실 이러기 전에 사법부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개혁의 물결에서 좀 함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인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입법부 차원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도 사실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뭐 법 왜곡죄라든지 아니면 뭐 사심죄, 사실상의 사심죄라든지 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법부가 불신을 먼저 야기했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대통령 선거 전부터 작년 4월 때부터 민주당에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서 이 얘기가 잠깐 잠식이 됐었었고 그 당시 타이밍이 어땠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후보였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서 그 판결에 불복해서 후속적으로 나온 이 법안이란 개혁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법부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본인들의 판결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재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과연 개입해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먼저 우선이 됐었었고 둘째로는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예. 매년 한 3천 건 정도를 다룬다고 해요. 그런데 대법관은 14명인데 매년 4만 건을 다룹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이 3천 건 다루던 것이 4만 3천 건으로 최대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앞뒤 상황이나 전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됐어야 됐고 예를 들면 뭐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참여재판은 뭐 대법관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뭐 형벌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뭐 재판관이 뭐 한 명이 하면 모르겠지만 한 3명이 한다고 하면 뭐 2대1의 결론이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앞뒤 전후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왜곡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팩트는 통일해 놓고 시작해야 되는. 네. 4월에 예. 팩트는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른 게 아니니까.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거 뭐 선거에 도움 안 되니까 이제 물리지 예. 한 게 아니고요. 짚어야죠, 그거는. 예. 그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야당 대표들이랑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신상과 관련한 법안들은
그 속도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당내에서 논의가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미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괜히 오해받을 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일단 대변인 말씀하신 게 팩트가 일단 아닙니다. 두 번째는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은 뭐 그 4만 건에 있던 게 뭐 헌법 그 재판소로 넘어간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법관 증언도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지만 이 3법은 각각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실심을 담당하는 그 법원들은 87년 이후에 2,000명 이상 늘고 4,000명이 늘고 그랬는데 대법관들은 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과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가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뭐 대법원에서 가지고 계류돼 있던 어떤 법안들이 그렇죠.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대법관들이 늘면은 오히려 더 활성화돼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각각 다르게 따로 떼어놓고 논의를 해야 팩트에 입각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 뭐 수사 안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러면 이건 이제 사실관계도 안 맞고 논리적 정합성에도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예. 네, 법 왜곡죄랑 지금 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요 4월에 나왔던 얘기다. 이미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뭐 가짜뉴스 파동이 있었죠. 그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가짜뉴스 파동을 일으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뭐 사인 해동설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대선 전에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먼저 발제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둘째로는 이게 결국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요 민주당에서 그냥 당론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의견을 중심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3권에 문제가 생기는 법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법관 회의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의 뜻을 나타냈었거든요. 사법부가 입법부의 어떤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하게 우려를 나타낸 게 처음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성 인권 관련된 법을 내면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뭐 장애인 인권 관련된 법안을 낸다고 하면 해도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생뚱맞은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장애인 관련한 법안이나 여성 관련한 법안은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사법개혁 관련한 법 관련해서 최대 이해관계자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법부 의견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인 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생략한 얘기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테면은 그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뭐라도 한마디를 했거나 지금처럼 그렇죠. 그리고 서부지법 가가지고 난동 부리고 뭐 다 때려 부수고 있을 때 뭐라도 한마디를 했거나 이러면 이제 법원에 어떤 신뢰가 있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 일종의 밥그릇 문제가 되니까 저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법 왜곡죄와 관련해가지고 더 논의해야 된다는 건 국민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 뭐 그 얘기가 타당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사법부 의견 들어보고 해야 된다.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때까지 해온 행위를 봤을 때는 적절하지도 않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법 왜곡죄든 뭐 사법개혁 3법을 보면 사실 마지막까지 오히려 본회의 이제 안건 상정 전에 이제 수정됐다는 건 시민단체나 뭐 민변의 이야기를 지금 넣어서 위헌 소지를 좀 줄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관계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수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일단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제 표결 전에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나오고 있죠. 저는 수정한 게 수정하지 않은 원안보다 그래도 마일드해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 전에 반대한다고 한 건 이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인데 원안은 어떻게 됐냐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거든요. 예. 아까 전에 형사사건이니까 더 심각해진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면 이혼 소송하는 경우에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했는데 불만 가지면 판사 소송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어 장치는 만들어 두고 우리가 검찰권이라든가 뭐 사법부 판사들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브로드하게 펼쳐놓고 얘기하면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사정 봐주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예.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뭐 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미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도 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희 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안으로 이제 넓히는 것보다는 형사 사건으로 좀 줄인 것은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뭐 약간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쵸. 라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예. 그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기와 논의가 먼저 앞에서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들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국민들의 예. 여론 수렴까지도 이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까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지 법부터 통과시키면요 이 법안 한 줄 한 줄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법안 하나뿐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다른 법에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 예.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통과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에까지 그리고 30분 전에 그렇게 바꾸는 행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충분한 논의와 수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자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근데 사실은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막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사법개혁 3법이 사실은 좀 굉장히 긴 시간 수기를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긴 시간 수기를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통과시키기 30분 전에 수정안을 예. 만드는 건 솔직히 저희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좀 민망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작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실 당 지도부라든가 당 내에서는 이게 그 유권자들한테 국민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마저도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당 대변한다고 해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예. 강변한다면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너네 당에서도 그러면 이거 찬성 표결 안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박하기가 논리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처럼 무슨 대통령 수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도 하나하나를 설계할 때는 또 비판이나 이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렴하고 조금 더 뭐 30분 전에 수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과정 관리도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사위 의원들끼리, 법사위 위원들끼리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도 법안에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완벽하게 이행을 하고 나서 법사위 차원에서 이제 법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법사위 간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법 왜곡죄가 판검사가 권한남용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판단도 판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본인이 효과가 반감된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직 그 법사위 간사도 정리가 안 된 법안을 수기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수기가 됐다. 이런 얘기로 지금 치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사법부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들을 보면 거기에 반론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거 고소고발한다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뭐 수사관이라든지 검찰, 뭐 사법부에서 그걸 다 받아서 다 재판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뭐 난무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에요. 네. 고소고발하면 수사는 개시됩니다. 예. 입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재판 가는 거는 뭐 그 수사관들이 무혐의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약식 명령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긴 한데 갔을 때 정식 재판에 붙여보자고 하면 재판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소고발, 그러니까 의료 관련해서 의료 사고 관련해 가지고 뭐 우려가 되니까 뭔가 의료 행위를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부작용으로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국가에 내장된 어떤 폭력, 수사권, 뭐 인신구속권 이런 것들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 혹은 남용했을 경우에 책임지게 하는 것과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인데 지금 법안 상안 해놓은 것만 보면 어떤 조문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지는 사실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제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소고발하면 일단 수사는 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도요, 누가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희 당 네. 의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 그럼 이걸 누가 수사를 하냐? 검찰이 수사하냐? 검찰이 수사 안 한다고 하거든요. 공수처가 수사하냐? 공수처는 지금 재판에 관련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하거나 지금 중수청도 못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행정부가 지금 수사하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들이 안 나온 상황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각각의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안부터 지금 통과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수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입법부의 책무가 맞는지 입법부가 감히 그 법안 한 줄 만드는데 국민들을 대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놓고 그 뒤에 수습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가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합당할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사실 이제 사법부는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고 검찰도 그렇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안전장치로서의 이 사법개혁 3법이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해서 증거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판에 붙였을 때 무죄가 나거나 무죄가 났는데도 상고했을 경우에 또 무죄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기소를 한 검사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기소를 못하고 뭐 성영길 대표 사례처럼 위법 증거 수집을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건 따로 예. 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심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1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거고 3심에서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지금 헌법 재판 소원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외국 죄다 이게 형사사건이다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사제도라든가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하는 어떤 그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글쎄요. 이거는 게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사실 좀 섬세하게 따져야 되는 건데 행정부는 그 특히 검사는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인지수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재판부는 아니에요. 재판부는 이를테면 법원은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재판에 붙이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기소가 돼서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냉정하게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간 분리돼서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일단 이제 그 안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예. 대변인이 또 뭐 더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독립기관으로서 사법부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굴러가게끔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87 체제 이후로 그 전까지는 대통령들이 사실 청문회도 없이 법관 임명하고 다 임명했었거든요. 법원장 임명하고. 근데 지금 그게 바뀐 게 뭡니까? 이제 법원 자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그 무소불위의 정말 권력을 나눠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분할하기 위해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력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분할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법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자정작용을 저희가 돕는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밖에서 사법부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법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면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위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87 체제 헌법의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저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 근데 이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논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밖에서 이를테면은 법원의 운영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상권분립 위반인 게 아니라 상권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저는 그 제도 하나하나의 효용성을 두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하면 위헌이다 이래버리면 저도 여기서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식으로. 예.
일단은 오늘 아무튼 어제는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됐고요. 필리버스터 지나서 오늘 재판소원법이 아마 표결에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마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표결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소원법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법이기는 한데 요거는 대법원도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 헌재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 약간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도 좀 특이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거는 논의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금 이미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은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뒤집는 사례도 있고 이제 그 대부분 뭐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 사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뭐 사법부의 법과 양심 이런 얘기 많이 했으면 사법부 스스로 자정작용하거나 뭔가를 개혁하거나 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외부에서 한 거지. 예전에 사법부는 그 공안검사들 쪽지 받아가지고 재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뭐 법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혔던 국민들이 지금 요즘 뭐 재심 신청해 보면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재심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 보완을 하거나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현행 재심 제도는 재심을 청구했을 때 원래 배당받았던 그 그렇죠. 재판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예. 잘 안 작동해요. 맞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작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대법원에서 따로 배정해서 할 것이냐, 헌법재판소로 넘길 것이냐,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게 이게 일단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잘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네. 보는 게 아니라 혹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급심이 아니라는 거, 네. 헌법심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 그렇죠. 상급심은 아니지만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고소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4심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피고인으로서 만약에 재판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4심제로 만들고자 하면 4심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재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가 4심제에 가깝다라는 국민의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법부가 견제를 받아야죠.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 민생을 위해서 함께 판단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 혼자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정돼서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원장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 의견만 가지고서 이렇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때려 고치는 건데, 뜯어 고치는 건데, 이런 지금 과정 자체가 이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면서까지 이 3권을 흔드는 것을 과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사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그 세 가지 지금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으로서 과연 충분한가, 이거를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심제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1심, 2심, 3심은 어쨌든 법원 내에서 진행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법원의 판결 자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판단도 들어보자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자정이 가능하거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지만 사실 기본 판사들이죠. 예. 판사들이 집합체죠. 근데 왜 민주당만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했느냐?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 혼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 입법부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개혁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민주당만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할 거다라고 그렇죠. 하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법개혁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자는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법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사법부가 아니라 당내 윤리위원회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입법부 내에서는 민주당만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함께 좀 이게 작동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항상 뒤에 가 있지 않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요. 사법부의 의견과 같이 국민의힘은 상급심 제도를 존중을 하고 예. 그리고 대법관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 4명 정도 증언을 하자라는 의견을 충분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 사법부의 의견과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 사법부의 양대 산맥이 뭡니까?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에요. 예. 근데 대법원에 이 상급심 제도가 있는데 상급심 제도를 통해서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영역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는 위헌적 요소뿐 아니라 이건 국민들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판결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헌법에 맞냐 안 맞냐 논쟁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늘어났어요. 이를테면 맞아요. 대통령이 돼서 지금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뭐라고 주장합니까?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못하는 거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런 논쟁이 없었는데 정치권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니까 그럼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들 대선 얼마 안 앞두고 뭐 갑자기 이 재판을 파기환송해가지고 바로 졸속 집행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면 대법원에서 맡겨둘 수 있겠느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행위를 대법원에서 했을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입을 맞춰서 이거는 무리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만 이제 주도로 해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라는 마지막 방법을 가지고 막고 있다. 그것도 그냥 24시간만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니까.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국회가 정말 여당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개혁 과제를 두고 여당의 입장만 계속 대변하고 야당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서 단독으로 입법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의결을 해주질 않거든요. 법안을 통과시켜주질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내는 법안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란봉투법 같은 거 반대했습니다. 반기업적 법안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것들 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단식투쟁까지 하는데도 지금 전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19대 20대 때 법안 법사위에서 강행했던 법안이 17건밖에 안 되는데 180건이 지금 이번 국회 들어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들이건 의원들이건 아무도 답변을 못 하세요. 200건을 통과시키는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하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야당 보고 참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저는 저희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도 잘못돼 보이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그러지를 않아요. 예. 모류의 존재예요. 예. 180건, 200건을 통과시켰다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 일 열심히 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180건, 200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예. 법안을 통과시켰는지가 중요한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무슨 원자력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그것이 다 묶어가지고 뭐 200건이나 통과시켰다, 무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설득력이 있냐라는 게 예. 하나고 아까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뭐 하고 있는 게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했는데 여러 가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명확하게 당론 법안 3개를 말씀을 주세요. 예. 당론 법안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뭐, 이제 사법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대다수가 좀 뭐 과반이 네.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개혁안에 대해서 함께 내서 좀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저희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법 개혁안도 내셨나요 그러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내셨어요.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안 내셨어요. 검찰청법 개정안도 냈고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냈고요. 예. 그다음 부동산 세제 완화법도 냈고요.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제가 3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보안 법안들도 지금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가 받아들이지 뭐예요? 않는다. 국회라는 거는 이 국민의힘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대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수결 그 자체로 그냥 다 막아버리고 있단 예.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다수결이니까 아무튼 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에 대해서만 통과를 시키고 아무튼 국민의힘이
발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그런 법안들을 통과를 안 시켰다, 민주당이 일을 안 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변인님, 네.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그 충남 대전 통합하는 그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처음에 저희가 추진한 법안이 아닙니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님이랑 충남지사님이 뭐 1년 넘게 막 그 시위 비슷하게 이거 통합해야 한다고 하고 다녔죠. 그랬죠. 그리고 관련해서 법안을 누가 냈냐면 국민의힘의 성일정 의원이 냈어요. 예. 네. 그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특별히 수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그럼 국민의힘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추진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구하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합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명확한 이유도 없어요. 예. 그 어차피 강원시 실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분위기 되더니면 그냥 반대한대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끼리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낸 예. 거는 뭐 받아들이지도 않느냐 이래요. 뭐 하자는 거냐는 얘기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각자 당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민주당이 160명이 조금 넘고 국민의힘이 네. 100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적은 수가 아닌데 그 네.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좀 너무 방어적인 태세만 갖추는 게 아니냐. 네. 그 예로 하나가 이제 방미통이 표결에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다 보니까 방미통이 표결에도 사실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있었으면 통과가 됐었을 텐데 네. 여기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박미통이 같은 경우에는요. 원내대표부끼리 서로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단에서 합의가 된 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부터 지금 박미통이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의 후계 조직, 후신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결국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그다음 국회 추천목이 3명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만 지금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한 의원들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천표를 안 던져서 통과가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10명 들어가면 됐잖아요. 아,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거 만약에 그분이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뭐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면 저는 예. 여기 나와서 비판했을 겁니다. 당 지도부. 예. 저는 통과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원내 지도부들끼리 합의를 했죠. 네. 합의를 해서 저희가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율투표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결이 있는 거죠. 원내 지도 지금 당 지도부 소속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시니까. 예, 예. 어떻게 합의하시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당론으로 뭐 찬성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않겠다. 의원들한테 자율투표 하라고 하겠다. 당신들 다 들어와가지고 표결하면은 뭐 엎어지진 않을 것이다. 예, 이 얘기가 예. 다 됐을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들어왔어요. 국민의힘에서 10명 들어왔으면은 통과된 거 아니에요. 예. 아, 일을 안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 탓이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말은 대변인께서 이거는 자당을 비판해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10명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내대표부끼리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우리 자율투표로 맡기겠다라고 해서 파기가 되는 사례는 네. 그동안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 거의 국회의 없었- 오랜 아니, 관리예요. 상임위에서 아니죠. 이미 네. 합의된 거는 반대하지 않겠다가 합의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자율투표해라 반대 아니다 찬성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들어왔으면은 합의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합의해놓고 안 들어오는 의원들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우리 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다. 왜 최소한의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이 최소한의 해야지. 직무도 안 지키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추천한 뭐 방심위원 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주셔야 되는 걸 민주당 탓을 하면 그건 그래요. 그 민생 법안도 사실은 이미 이제- 여야 합의가 다 끝난 법안조차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또 필리버스터 하면서 또 막으셨잖아요. 이치에 안 닿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거는. 일단 국민 입장에선 좀 일하는 국민의힘을 봤으면 좋겠다. 여야가 협치가 돼야 되는데 예. 여야가 소통이 전혀 없고 네. 야당의 의견을 전부 다 묵살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행태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못하고 있는 답답합니다. 것이고 예. 이거는 네네. 대표님 여야 협치 뭐 중요한 얘기인데 예. 야당끼리도 협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끼리도 소통이 안 되니까 중요한 법안 처리하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건 합의했으면 전부 들어와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야당끼리도 뭐 소통이 안 되고 예. 협치도 안 되는데 왜 여야 협치를 논하십니까? 아, 예. 아, 저는 뭐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냥 국회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싸우고. 예, 정쟁이 먼저가 아니라 네. 민생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